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러입니다. 구글 딥마인드가 드디어 사람들이 쓰도록 풀었습니다. 바로 지니3 요거를 푼 건데요.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죠. 지금 보시는 게 저게 우리 게임하는 언리얼 엔진 5 같은 거 있잖아요. 진짜 사실적이죠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법칙들을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고 위로 뛰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물리 법칙에 따라서 따르도록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물리 엔진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보시는 지니3는 AI가 이 상태를 다 조작해가지고 우리 입력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뛰는 것도 다 내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니3가 지금 이제 북미 기준으로 울트라 사용자들한테 다 퍼졌는데, 자, 재밌는 것들 진짜 많죠.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, 프로젝트 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풀 수 있게 됐고, 소셜에서도 지금 그래서 막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올리고 있어요. 굉장히 재밌어요. 거의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, 자, 순달 피차이가 올린 영상 볼까요? 요거는 이제 위아래 좌우 움직이면서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모습들,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막 담배값이 막 돌아다녀. 지하철 안에. 사실적이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. 자, 우리가 월드를 이렇게 AI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.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 자체를 만들어주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저기에 어떤 화면이 뭐가 있었으면 요 밑에 있었잖아요. 지금 이거에 여기 있으면은 그 상태를 그대로 기억해갖고 다시 나중에 돌아가면 또 그대로 있어요. 시간 여행도 가능해요. 나노바나나 프로랑 지니3를 써가지고 자, 특정 장소에 특정 시기에 이건 이제 기원전 33년도인가요? 기원 후 33년 같은데 이때를 보여줘 하니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시간여행이 바로 가능한 거죠.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지니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냥 신기하네 라고 넘어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LLM 전쟁하고는 또 완전 다른 판이 벌어졌고 또 AI 인프라에 엄청난 HBM과 GPU들이 들어가서 특히 HBM은 더 모자랄 거예요. 지금 D램 쇼티지가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는 새로운 판도를 구글 딥마인드가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 월드 모델이란 게 뭐가 다르길래 그런 건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니3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 방금 보여드린 것들이 영상 프레임 하나하나를 그냥 만들고 픽셀을 만드는 그런 상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. 그래서 고전적으로 이 스테이트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정확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. 그냥 이미지 간 이게 왔다 갔다 다음 거 다음 장면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상태 자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뭘 기억하느냐? 예를 들어 각자 객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고 속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서로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로서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를 다 기억을 해놓는 거죠. 요 모든 것들을 잠재 공간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잠재 공간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모니터에서 그냥 보면 되는 것들인데 이 말고 우리가 프레임으로 쏘아주는 이것들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계 안에서 현재 상태는 얘네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. 얘네들하고의 관계는 이런 거니까 여기에 그대로 뭔가 정보가 있어. 이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갑자기 팍 움직이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부 상태를 그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딱 꺼내가지고 그 상태에 시간적으로 바뀐 부분들을 바로바로 모델링하는 방식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,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물리 엔진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언리얼 엔진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학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뭔가 이 물리 엔진 물리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물리는 이게 규칙이 아니라 지금 통계적으로 어떻게 됐냐를 그냥 보고 얘가 이 스테이트 다음에는 다음 스테이트는 이렇게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가 학습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. 스키 탈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. 그래서 전체 중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그럴싸하게 나타나는 그런 스테이트들을 잘 추론해서 내보이는 것이지 특정한 물리 법칙을 코딩하고 그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행동을 입력을 받잖아요. 컨트롤러 같은 걸로. 그래서 사실 이 입력을 받게 되니까 그냥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갑자기 입력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죠. 행동이 들어오면은 이런 행동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트로 움직여야 돼.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돼야 돼. 이 스테이트와 행동이 결합돼서 다음 스테이트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. 이거를 학습을 시켜야지 그 다음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. 그러니까 다음 장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 다음의 모습들을 뿌려주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죠. 부차적인 거죠. 기본적으로 강학습에서 뭔가 이 환경 자체의 어떤 이 역학을 정의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스테이트랑 액션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게 또 이제 게임이라든가 로봇, 시뮬레이터 쪽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굉장히 빠르게 오랫동안 풀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월드 모델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물론 지금 당장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. 현실을 그대로 구현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물리 엔진 자체 규칙을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고
아니고 많이 하더라 카더라 하는 것들을 학습해서 한 거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몇 분까지는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몇 시간이나 며칠 몇 달 후에 다시 갔을 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?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뭐 어디 써요? 이러지만 이거를 쓸 수 있는 곳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. 왜냐면은 오픈월드가 아니라 특정 구분, 예를 들어 AI 팩토리, 공장, 휴머노이드 로봇, 뭐 물류센터, 아니면 게임하는 공간, 이런 것들로 딱 닫힌 세계를 딱 정의하고 여기서만 딱 해가지고 잘 동작하는 월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럼 세계를 좁히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객체들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상태 공간 같은 것들이 너무 무한대로 퍼지지 않고 그 월드 안에서 컴퓨팅이 가능한 정도로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현 가능할 수가 있겠고, 더군다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나리오와 저렇게 했을 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수하냐, 어떻게 더 정확하냐,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검증하는 차원에서의 프로세스도 이 월드 모델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데모하고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도 좀 더 나아가서 이 월드에서 돌려봤더니 이런 게 있네?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우리 물리적인 이 AI 팩토리 공장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? 이런 디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,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요건들을 마치 챗GPT가 3에서 강학습을 막 시켜갖고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듯이 그냥 대충 두면은 제대로 안 되지만 특정한 부분들을 막 강학습해가지고 좀 더 현실에서 이제 좀 잘 맞추게,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 세계 안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돈이 안 들잖아요. 만약에 옛날에 이제 구형 아틀라스 같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같은 것들을 유압식으로 막 돌릴 때 막 그거 한번 넘어지면은 뭐 기름 다 터지고 그거 다시 또 수리하는 코스트가 드는데, 이런 세계에서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한, 검증 가능한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검증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LLM 자체는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 벤치마크 점수가 높아야 되고 모델 사이즈도 계속 높이면서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왔다고 하면은, 지금은 이 월드 모델에서는 이 경쟁 포인트가 아예 달라져요. 이건 또 새로운 차원입니다. 이것마저도 지금 구글이 앞서고 있는데, 물론 중국도 이거 구글 막 따라하고 있죠. 막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이 컴퓨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바뀌는 이런 시스템, 플루이드라든가 뭐 다이나믹한 이런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, 이걸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, 이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매트릭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런 거 하려면은 사실 AI 인프라 쪽에서는 매트릭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인프라 쪽에서는 뭐가 바뀐다?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. 오히려 HBM이 더 병목이 될 거다 볼 수 있는 게, 사실 요즘 AI 뭐 DDR 쪽으로 바꾸고 루빈 CPX 같은 거는 GDDR7 넣어가지고 좀 더 싼 메모리 쓰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그게 KV 캐시라고 하는 LLM의 어떤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그런 중간중간 메모리 중에 별로 좀 잘 안 쓰이는 콜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내리거나 핫 데이터만 HBM에 넣어놓게, 혹은 KV 캐시를 쪼개가지고 HBM에 여기 좀 넣어놓고 나머지 또 저쪽에 넣어가고 막 이렇게 메모리를 운영하는 방식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식들인데, 이거 이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HBM의 이러한 스테이터스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일단 객체 수도 많을 거고 그 객체 수에 비례해가지고 더 이제 그 익스포넨셜하게 서로의 관계들이 있겠죠. 2자 관계가 있을 거고 3자 관계가 있을 거고 엄청나게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데, 얘네들이 또 시간적으로도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냐까지 이러한 정보들이 다 스테이터스로 저장이 돼야 된다. 이 스테이트를 가장 다 저장을 하면서 즉각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바로바로 이걸 내어서 써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바로 옆에서 붙어갖고 내주는 이런 HBM이 필요하죠. 물론 이것도 구분할 수 있겠죠. 이 전체 월드에 저 멀리 있는 지금 사용자가 당장 안 쓸 것 같은 그런 KV 캐시라든가 그런 스테이터스 정보들을 저쪽 뭐 DDR에 넣어놓는다거나, 아니면 더 멀리 스토리지에 넣어놓는다거나, 아니면 이 월드에서 저 월드로 순간 이동할 때 저 월드에 대한 데이터들은 저 이게 그 SSD로 저장해 놓는다거나,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도 그 외에 바짝 붙어갖고 HBM이 바로바로 쏘아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HBM은 더 바틀렉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더 나아가서 현재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, 드리프트라고, 자 이게 월드 모델을 하다가도 쭉 유지하다가 점차 에러가 좀 발생하면 점차 막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저쪽에 뭐 뒀는데 다시 찾아가면 이제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잖아요. 세계가 점차 이렇게 비틀리면서 오차가 누적된다는 거죠. 이게 흘러버릴 수 있는데,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고, 학습에서는 거의 안 나타났던 현상인데 좀 이제 학습이 덜 되면 이상한 현상도 발생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리고 완전 오픈월드에서 수많은 객체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, 일단 추론이 좀 잘 안 될 테니까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, 마치 LLM이 점차 발전되는 것처럼 이 오픈 월드 모델, 이 월드 모델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갈 때에 이런 특정한 지역에서의 월드를 만든다거나, 아니면 팩토리라든가 그런 한정된 모습에서, 혹은 디즈니 월드 이쪽에서의 어떤 월드만 구성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로부터 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, 이거는 또 매트릭이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싸움을 뿐더러 해서 이 노하우를 먼저 시작한 구글 딥마인드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안달공학 인스타그램, 언녕.
헌혈택.에러에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최근에 뭐 CES 이런 내용들도 전달드리고 있고, 빠르게 소식 받으실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.